사건 번호 17-1434호 미시간 주대 그레고리 그린 사건을 부릅니다. 오늘 일요일 출석을 위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검찰대표 트리샤 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판사님, 찰스 웡 변호사님. 사건 번호 26만 8205입니다. 그레고리 그린 씨는 특별한 행동이 없습니다. 날짜 지정해도 될까요? 저는 의뢰인과 조사 보고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형을 선고받은 여러 신체적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PRB가 잘못 채점되어 5점이 아닌 0점이어야 한다고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판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PRBS가 45로 줄어듭니다. 레벨 들어요. 또 다른 문제는 OB10과 관련되어 점수와 방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맞아요 판사님. 진행하세요. 판사님, OB10은 취약한 피해자 착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약탈적 행위가 있을 때 15점이 부과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할 때 저는 OB가 15점으로 채점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들은 미스터 그린이 이 살인들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살인 일주일 전 홈디포에서 파이프를 샀습니다. 자동차의 배기 시스템을 개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막내 아이들이 결국 질식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할 일을 알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약탈적 행위에 대해 15점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페이스 그린과의 가정 내 관계도 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사건에서 고문 혐의와 굴욕을 주고 심각한 해를 끼치려는 폭행 혐의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또한 그가 이 범죄들을 계획할 때 그녀가 표적이 되었고 그녀가 취약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점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세요, 미스터. 헬렌 페어, 당신의 친구들. 이것들은 중요한 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챔버스 OB10에서 논의한 대로 이해했습니다. 취약한 피해자를 착취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착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노인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모든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약탈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저도 OB10이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범인이 미스 그린과의 가정 내 관계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반영하면 총점이 315가 됩니다. 프로덕트 리퀘어먼트 도큐멘트 수준이 이제 D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죠? 그게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것이 OB 수준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OB는 그대로 3단계입니다 판사님. 그래서 저희는 270, 450개월이 됩니다. 5급. 살인 2건과 고문에 대해서요. 피해자 있나요? 진술하실 분 계신가요? 네 판사님. 지금 네 아이의 어머니 페이스 그린이 진술합니다. 그녀의 자매 한 명이 도의적 지지를 위해 함께해도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기록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2개의 심층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한 분은 친부 이모이고 다른 분은 에이프릴 마누엘입니다. 기록을 위해 무릎을 꿇어주세요. 페이스 그린입니다. 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만족하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이 범죄엔 어떤 처벌도 정의가 아닙니다. 고문이나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내 평생 지옥에서 불타며 벌을 받을 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거야. 네가 4명의 무고한 아이들을 살해했으니까. 그 모든 게 네가 남자로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야. 네가 앗아간 2 생명까지. 너는 친절한 예술가인 척하지만 사실 괴물이자 위장한 악마야. 이제 정체가 영원히 드러났어. 나는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어. 우선 나는 네가 의도한 것처럼 고통받지 않았고 고통받지 않을 거야. 네가 하려고 했던 일은 내게 통하지 않았어. 나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내 모든 아이들에게 정말 훌륭한 엄마였어. 나는 그들의 엄마이자 아빠였어. 나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시간을 보내준 사람이야. 나는 그들과 내 가족,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쳤어.
나는 채드니에게 여성 존중, 구직 신청서 작성, 모의 면접, 청구서 지불 방법을 가르치고 항상 최선을 다하라 격려했어. 학교 생활에서 영화 제작과 그림 그리기에서 그는 훌륭한 예술가였어. 그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 전공으로 스펙스 하워를 졸업했고 영화 프로듀서를 꿈꿨어. 나는 키어에게 집중법과 높은 목표, 운전, 그리고 젊은 여성의 단정한 행동을 가르쳤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관심 있는 건 도전하라고 했어. 우린 더 높은 교육을 위해 대학 지원서를 썼어. 키어는 산부인과 의사를 꿈꿨어. 키어는 올해 졸업 예정이었어.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키어에게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갖고 과제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라고 가르쳤어. 키어는 나와 미술 공예를 즐기며 상상력을 발휘했어. 키어는 내 하이힐을 신고 옷 입는 걸 좋아했어. 키어는 작은 할머니처럼 안경 너머로 날 바라보며 웃게 했다. 키어는 발레와 치어리딩, 그리고 나와 함께 꽃을 심는 걸 정말 좋아했어. 내 케일리는 기억력이 정말 뛰어났어. 노래 부르는 것도 정말 좋아했지. 케일리는 손 소독제와 립글로스가 든 지갑을 늘 들고 다녔어. 케일리는 네일아트를 받는 것도 좋아했고 가끔은 직접 하기도 했어. 발레와 치어리딩도 정말 좋아했지. 풍선도 좋아하고 밖에서 노는 것도 좋아했어. 저는 아이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가르쳤어요. 자원봉사도 하라고 했죠. 그 아이들은 이기적이지 않았고 코이와 케일리는 더 불우한 아이들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격려했어요. 당신이 앗아간 생명들이 바로 그런 아이들이에요. 당신은 그 아이들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그 아이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형제자매였어요. 아이들을 떼어놓으려 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더 가까워졌고 채드니와 카라는 계속 꼬이와 케일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9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아 길렀어요. 어떤 것도 누구도 절대로 저와 아이들 사이의 유대감을 끊을 수 없어요. 저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저는 가장 용감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방에 있는 이 남자는 제 아이들 4명을 모두 죽였어요. 그중 2명, 채드니와 카라는 제 눈앞에서 총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했죠. 그리고 그는 제 아이 코이와 케일리도 죽였어요. 그들이 잠든 사이 자동차 배기구에서 호스를 연결해 연기를 보냈죠. 이미 충분히 끔찍하지만 저와 가족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제 단기 기억력이 없다고 해요. 그건 제 뇌가 저를 보호하는 거래요. 제가 재갈이 물리고 묶인 채 아이들이 눈앞에서 총에 맞는 걸 봤던 기억 때문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가 쏜 자리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져요. 제가 다시 통증 없이 걸을지 몰라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통증 없이 걷지 못한대요. 의사들은 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랑 악몽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 그날 밤을 꿈꾸며 비명을 지르고 땀에 젖어 깹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악몽이 현실임을 깨닫고 아이들이 떠난 걸 알아차려요. 힘들게 하루를 시작하려 애써요. 가끔 끔찍한 악몽에 두려워 깨어나기도 해요. 꿈을 이해하려 해도 모두 제가 겪은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 없이 편히 쉰 게 언젠지 기억 안 나요. 손목에 케이블 타이 감긴 느낌이 남아 그날 밤에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요. 가끔은 멍하니 생각에 잠기다가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텅 빈 느낌이고 정말로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저는 길을 잃은 것 같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을 버티며 살고 있고 아이들이 너무 그리워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제가 평생 바란 건 엄마, 아내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네, 현실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항상 공허할 것이고 제 일부는 영원히 사라진 채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 해도요.
제가 언젠가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그게 더 이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닐 때가 오더라도요. 그가 남긴 흉터를 볼 때마다 그 일을 떠올립니다. 그는 커터칼로 제 얼굴을 귀에서 턱까지 그었고 왼쪽 얼굴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는 저를 깊게 베어 신경이 끊어졌고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피를 많이 흘려 며칠간 위독했고 죽었어야 했다고 느껴요. 어떤 날은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이번 일로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특히 부모님께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손주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어머니는 대부분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하시고 여러 번 입원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하시고 예전과 다르세요. 스트레스로 인해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2주 전에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 가셨거든요. 솔직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감정도 없고 마음에 구멍이 뚫린 느낌이에요. 그건 절대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는 이 상실이 너무 커서 평생 회복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영원히 아프고 가슴이 아플 거예요. 이 상처는 절대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이 상처는 절대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법정과 판사님께 저에게 발언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도움 주신 검사실 직원, 경찰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판결에 대한 권고를 이해하지만 피해자이자 4명의 살해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그린. 검찰 측에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방금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알렌 가족, 즉 2명의 큰아이 가족으로부터 타이핑된 피해자 진술서 2건이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이는 재판부 참고용입니다. 오늘 알렌 가족이 법정에 참석하신 점을 언급하지 않으면 실례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구두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진술서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오늘 선고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검사로서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부터 이 사건에 관여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본 모든 경찰관, 모든 피해자 지원 담당자,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거나 조사한 모든 검사들은 영원히 이 사건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판사님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이고 극악무도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남자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린 양이 말했듯이 이 상처들은 절대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양의 합의는 검찰이 가볍게 결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니아이의 가족들과 많은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린 씨가 50세의 나이로 여러분 앞에 앉아 있으며 97세가 되어야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그날이 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로슬리 씨 하실 말씀 있나요? 의뢰인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협약에 대해 마음의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은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린 씨. 그 시간과 날짜가 판결 선고인가요? 본인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싱어 씨가 판단할 수 있다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말 후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있잖아요. 제가 항상 원했던 건 신이시여 분명하고 도움이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지해주고 변함없이 충실한 그런 도움이었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아시잖아요. 그건 제쳐두고 저는 겸손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정말 겸손해야 해요. 왜냐하면 신께서는 마음을 아시고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아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도 신께서는 여전히 계획이 있으시고 저는 그걸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계획을 포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은 신이니까요. 아시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제 딸들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여기 당신 딸들과 하늘 아버지께 전할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채팅과 보살핌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알겠어요? 이 일이 모두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어요. 미스터 그린, 이 법정이 다뤄온 많은 비극 중에서도 이번 사건의 영향은 가장 심각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네. 남편은 아내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서 미스 그린이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하는 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 그녀가 한 모든 말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당신의 행동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 비극의 가족들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원은 제가 이 사건의 형량 합의를 따른다면 당신이 절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다는 제가 만약 아니요,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결정한다면 유가족은 이 사건을 재판까지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스 그린이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그녀는 이미 매일 그 일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형량 합의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지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건 1번부터 5번까지 혐의에 해당합니다. 저는 합의된 형량을 따르며 당신은 4500년형을 받게 됩니다. 미시간 교정국에서 6번 혐의는 60년형이 선고됩니다. 모든 형은 연속 또는 동시에 집행될 수 있으며 이번 혐의와는 연속 집행됩니다. 중범죄 무기 소지 혐의로 미시간 교정국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161일 구금이 인정됩니다. 476달러가 주 비용입니다. 범죄 피해자 평가비 130달러, 법원비 1300달러, 변호사비 400달러, DNA 수수료 60달러를 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에 의한 유죄 판결이었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유죄 판결과 형에 대한 항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아니신가요? 변호사가 지정되며 42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박입니다. 저는 방금 그것들을 읽었어요. 아니요, 저는 열려 있어요. 변호인 여기로 올라올 수 있나요? 모두 맞죠. 정확하게.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피해자에 따르면 우리는 그걸 못 봤어요. 잠깐.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변호사가 그렇게 했어요. 알겠죠?